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네, 전국이 가파르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상당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비 가려야 됩니다. 분명히 가려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자기 뜻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파면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랄까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편법, 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을 서슴지 않겠다고 국회 다수석이라는, 국회를 다수석을 점하고 있다는 그 권력을 밑바탕으로 해서 광란의 정말 칼춤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지금 먼저 40역을 임명하라라는 겁니다. 40역 임명.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통과는 했습니다. 많은 여야 간의 합의가 불분명하고, 임명이라는 권한은, 현재 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한테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 있고, 또 그 해당자가 사상이 매우 의심스럽고, 또 그런 자를 탄핵 심판이 시작된 후에, 탄핵 소추가 시작된 후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게임 규칙에도 맞지 않고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때 거부를 했습니다.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다시 임명하라는 그런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의 지금 임기가 2명 임기, 문영배와 이미선의 임기가 4월 18일 날 마감이 되는데요.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법사 소위에 올리고 모레 전체회를 올려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 이런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단순히 권력의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체제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환경에서 더 이상 주변 환경이 악화되기 전에, 더 이상 자신들의 권력이 소모되기 전에, 더 이상 국민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쫓김, 강박관념 속에 아주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부터 윤통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일보인데요. 2월 11일 날 나왔는데요. 5대3으로 기각된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제는 박찬대가 광화문에서 8명의 현재 재판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문영배, 이미선 등 3명에게는 빨리 결단하라. 그리고 중도파인 김영도와 정정미한테는 빨리 선고하라 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압박을 했고, 나머지 3명, 우파 3명, 정은창, 정형두, 정형식, 그 다음에 김복형한테는 을사오적에 빗대면서 을사오적이 되는 그런 오명을 쓰지 마라, 이렇게 겁박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헌재에서는 결판이 난 겁니다. 이미 필요한 정족수를 얻지 못한 겁니다. 파면에 필요한. 그런데 만약에 정상대로라면은 그 상태대로 헌재에서 판결을 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그 판결을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사람입니다. 마운영.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일단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결이 끝났고 변론 기일이 끝났고 평기가 끝났으면은 이제 평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무리한 방법으로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면서 이 사람을 집어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의사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 이겁니다. 정말 도둑놈이나 강도나 사기꾼이나 좌빨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막무가내의 헌정 파괴, 국헌 문란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은 잘 알려져 있죠. 대학교 시절 20대 인민노련이라는 사회주의 혁명 조직에 강요했고 노회찬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사 역할을 하면서도 판사 재판에 이상한 판결을 많이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조선족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청년경찰이라는 영화의 제작사에 중국 동포에 사과하라는 권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영화인데요. 그러고 국회에 들어와서 폭력행위를 일삼는 민노당 당원들에 대해서 민노당 지지자들에 대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인가요? 열린우리당인가요? 그 사람들에 대한 같이 폭력행위를 한 그들에 대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하면서 빠졌다고 하면서 민노당 그 폭력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을 기각하는 그런 아주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굉장히 이념적이고 좌파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 의하면 아직도 이 사람은 사회주의 성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아직도 그 뿌리 골수에 배어 있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은 판사 자격 자체가 없는데 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집어넣어서 지금 탄핵 심판에 집어넣어서 기각될 것 같으니까 그 기각을 뒤집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박찬대, 김민석 이 사람은 뭐죠? 박성준 원내부대표 뿐만 아니고 이재명이 이걸 시켰겠죠. 이렇게 지금 전국을 뒤집고 있습니다. 정말 국헌문란이고 이건 내란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조정하고 있는 이재명은 각종 범죄적 구설수에 수많은 범죄적 구설수에 지금 얽혀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 어떤 이런 패러디한 그래픽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입만 열면 허위 사실이고 각종 백현동, 대장동, 지역 앞에 코나아이, 위례 신도시, 변호사비 대납, 성남의 FC 관련 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등등해서 범죄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재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실체적 규명을 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가 있을 때마다 주요 고비에서 증인과 참고인과 고발인들이 자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떤 분이 정리한 모양인데요. 여기 세 보면 이 사람과 주변에서 이재명이 주변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6, 8, 10, 12, 14, 16, 18, 21명입니다. 언론에서는 5명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야당의 대표로 앉혀서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국헌문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지금 계엄령 이후에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나갖고 여론이 돌아서니까 도저히 여론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제도권 내에서 뒤집으려고 그야말로
정말 치기 어린 광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좌파들의 뭡니까? 외곽 제야에서는 이런 글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예? 결단을 낼 때가 되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윤석열 내란 종식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윤석열 내란 종식 불가능하다. 야,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해야 된다. 내란을 끝내야 된다. 완전히 이건 내란 선동입니다. 국헌 문란을 사주하고 있어요. 황교익 유명한 사람이죠. 헌법재판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의를 평의를 해보니까 윤석열의 계엄령 등등이 내란 행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정족수에 이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의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윤석열의 계엄령을 판단을 한다?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뒤집어야 되겠다? 이런 선동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한다? 다시 말해서 국무위원들 5명, 6명 줄 탄핵시켜서 국무회의 소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체제 마비시키고 우원식이가 행정부까지 권한까지 행사하는 그런 사태를 그런 구조를 지금 얘네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참 말이 안 되죠. 네? 자, 이거 뭐 제가 그래도 소개하고 연설 어디 가서 말할 때 있으면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당은 지금 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소수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들의 야합하는 간첩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상당히 열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적 열기, 국민적 애국 열기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를 해산시키는 방법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행히 이 몇몇 초선들 40명인가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무회의를 정지시키고 정말 국헌문란의 방법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이래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국회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열기가 첫째는 좀 더 국민의힘에서 세를 얻어야 됩니다. 저거 누굽니까? 첫째는 권영세를 빨리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저자가 있는 한 국민의힘이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도 적당한 시기에 지금 권성동으로는 이 국회 해산에 필요한 국민의힘들의 의원들의 총사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안 되고 거꾸로 나갈 것입니다. 이 권영세와 권성동에 대한 대응 처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4월 18일이 지금 1차 고비가 될 터이니까요. 그때까지 국회 해산에 필요한 인원이 101명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국민의힘당이 108명이니까 인원을 더 최대한 불려놓고 그 힘을 바탕으로 권영세를 날리고 이어서 권성동에 대한 원내대표 권성동에 대한 을 제압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제적 환경도 그렇고 국내의 산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이 과연 이 순차적으로 얽힌 실타래를 순탄하게 풀 수 있을지 의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정선거,
불법 탄핵의 이 주범인 더불어민주당, 그들이 장악한 22대 국회를 해산함으로써 불법 좌빨 세력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겠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네. 오늘이 31일, 4월 18일까지 상당한 파란과 경랑이 예상됩니다. 우리 국민들, 네, 애국 시민들께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만행, 이 체제 전복을 향한 이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을 각성하시고 이들을 규탄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회 해산을 위한 국민의힘당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상당한 위기가 고조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결코 놀라지 마시고 자신을 갖고 이 경랑의 전국을 헤쳐가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